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골프 이야기입니다. 골프 호황이 정점을 찍었나 이걸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필드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골프하러 나간 날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어요. 진짜 같이 갔던 사람이 진짜 갈아입을 옷도 없었는데 비가 엄청 9홀까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앞팀은 이미 캔슬한 상황. 이 정도 비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갔던 아저씨들하고 9홀 끝나면 중간에 이제 그늘집이 있어요. 뭔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끼리 할 수 없다. 이거는 비 때문에 너무 추워서 안 된다. 짬뽕 한 그릇 시켜서 고량주 한 병씩, 미니 작은 고량주 각각 1병에서 3병과 짬뽕 먹고 다음 홀을 쳤는데 공이 몸이 유연하더라. 술 먹고 유연하게 아주 잘 쳤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 경험을 직접 필드에 나가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 경험으로서 오늘 이야기가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골프채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비싼 채나 진짜 구하기 어려운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테일러메이드 브랜드의 드라이버 중에서 스텔스라는 또 예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구하는데 몇 개월이고 실제 구할 수도 없어서 중국 가도 되게 비쌌던 애인데 이런 애가 당근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애가 매물로 나올 리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힌트가 바로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실제 유통업계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국내의 이 모 대형 백화점의 골프 담당했던 바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프채의 수요 상승세가 확실하게 꺾였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중에 잭시오라는 브랜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잭시오의 아이언클럽 여성용 이런 거나 아니면 뭐 타이틀리스트 브랜드의 퍼터, 요걸 제외하고는 골프채에 대한 신규 수요 자체가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새롭게 골프채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뭔가 필드에서 좀 떨어진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추가 유입하는 신규 유저들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매장은 신제품 출시를 했을 때 반짝하는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아주 미약하게 증가한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여기 골프용품 많이 파는 골프존 마켓, 여기에서도요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상반기 재고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 회전이 있고 쟁여놓은 거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우려는 이거 골프가 막 호황이라고 했는데 정점, 즉 피크아웃을 찍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그래요. 지금 제가 주가 차트 쭉 여러 개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씩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골프와 관련되는 대표 기업이 골프존이에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아시죠? 뭐 스크린 골프도 많고 골프존 아카데미도 있는데, 이 업체가요 상반기에 올해 연초에 고점을 찍고 18만 9천 원이었는데 무려 34% 하락해서 7월 초에 12만 4천 원 퍽 빠졌어요. 그리고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서 골프용 거리 측정기 VC라는 기업이 2월 24일에 상장을 했는데, 역시 연초에 상장했을 때는 15,800원 고점 찍고 6월 말에 9,080원으로 거의 반 까졌어요. 그리고 골프 의류로 유명한 상장된 업체 중에서도 크리스 FNC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요 연초에 48,900원 가다가 6월 말 7월 초에 저점 32,250원 역시 또 팍 꺾였습니다. 이야, 이거 심각하죠? 다 30%까지 팡 빠졌어요. 그리고 아예 ETF라고 해서 골프만 따로 모은 테마주도 있어요. 하나로 FN 골프 테마주 ETF 역시도 연초 9,412원에서 7월 초 6,800원. 얘 역시 한 30% 빠졌죠. 망했는데요, 그냥?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상하다. 골프 산업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은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이 투자 심리, 투심이 정점 찍지 않았나, 피크아웃 찍지 않았나 하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실제 주식시장은 선반영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찍고 지금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 그 부킹하는 것도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작년만 해도요, 뭐 필드 나가려고 하면은 너무 그린피가 비싸. 한 번 치는데 뭐 주말에 한 30만 원 넘고, 게다가 평일 뭐 주말 할 거 없이 예약 자체가 안 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퍼블릭 골프장, 이 대중 골프장 같은 경우에 주말에 부킹 시간이 빈대요. 꽉 차 있지 않다. 그래서 야, 이게 주말에 부킹 시간에 중에 비는 게 있다는 거는 수요가 좀 줄었다라는 게 이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슈도 있겠지만 엔데믹으로 인해서 해외 수요가 이제 또 폭발하니까 국내에서 골프 안 치고 해외여행 겸 해외 골프 치러 나가는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존에 좀 사치라 생각했던 소비부터 줄이기 때문에 골프가 영향을 받지 않은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주도했던 이 MZ세대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좀 살펴봤어요. 사실 MZ가 지난 3년간의 스포츠 트렌드를 완벽하게 잡아서 이끌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등산, 기억나죠? 죄다 레깅스, 뭐 등산하는데 레깅스를 입어. 그러니까요. 레깅스에 온갖 화려한 치장하고 가서 명산 정복한다 해서 산스타그램으로 인스타가 도배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우, 기억나죠. 인스타만 키우면 뭐 그냥 다 사봤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1년도 안 돼서 작년에는 골프가 붐이 불어서 죄다 막 그린 녹색 잔디밭 위에 뭐 나이스샷 하는 이런 인스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골프 시장에서 약간 휘청이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MZ세대들은요, 이렇게 해서 인스타에 약간 과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데, 근본적으로 이들은 재테크도 관심이 많은 세대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난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가상화폐 투자 엄청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소위 떡락을 했습니다. 아까 가상화폐 차트 보고 있던데. 네, 아까 우리 PD님이 자신의 차트는 블루오션이다라고 했던 파란색 선글라스 낀 줄 알았어요. 실제 MZ세대들이 가상화폐를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썼는데 폭락을 하니까 지갑이 얇아지면서 골프같이 약간 사치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매번 나갈 때마다 3, 40만 원을 써야 되니까 이게 다소 부담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들이 나가려면은 주말을 이용해야 되는데 항상 차 타고 가서 4, 5시간씩 쉬고 오면 주말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MZ들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니까 오히려 도심 내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라고 해서 올해 테니스가 뜨고 있습니다. 아, 이제 테니스예요, 이번엔. 테니스도 골프와 더불어서 뭔가 귀족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골프와 다르게 장점이 있다면은 실내 어디든 즐길 수 있고 도시의 접근성이 좋다. 한마디로 저희가 여기 근처만 나가면은 뭐 테니스 코트장 많아요. 그쵸. 뭐 동네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퇴근 후에도 평일에도 갈 수 있고, 또는 반차 내고 오늘 한번 이렇게 반나절 나 쳐볼까 할 수 있는 게 바로 테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Z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막 메뚜기처럼 하긴 하는데, 어쨌든 2020년 등산, 2021년 골프, 2022년 테니스,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니스 시장 뜨고 있다 보니까 유통업계에서 발빠르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골프채는 당근에 팔고 이제는 라켓과 테니스복을 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레저산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테니스 인구가 현재 60만 명 정도인데 골프 인구는 한 500만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것보다는 작지만 분명한 상승 추세에 있다. 왜냐면 테니스 시장 자체가 작년에 이 우리나라 테니스 시장이 2,500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올해 3,000억 정도 본다. 한 500억 정도 올라갑니다. 테니스 인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50만이었는데 올해 한 10만 명 증가해서 60만 정도 예상한다. 그만큼 신규 플레이어들이 영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테니스로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바로 발빠르게 팝업 스토어 준비했습니다. 더 코트라고 해서 테니스 관련되는 이제 체험형 매장이었는데 첫 런칭한 주말 동안 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론칭 후 10일 동안 2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오, 많이 갔다. 그죠? 아니, 이렇게 테니스 인구가 많았어, 이거? 그래서 이제 BC카드에서도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은 이 빅데이터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200만 건의 이 데이터를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테니스 관련 매출의 기여도가 20대 여성이 65%나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한 35%.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여기 돈 진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카드 매출로.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 AI 분석가가 BC카드 또 사용 내역 보면서 신기하게도 올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게 50대 여성의 카드 매출이다.
엄카죠. 자녀들의 엄카 찬스를 써서 테니스 매출에 기여가 되다 보니 50대 여성의 테니스 관련 산업 매출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특히 테니스에 빠진 이유는요, 골프랑 다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테니스 옷들 예뻐요. 짧은 주름 치마에 옷이, 의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뭔가 예쁜 트렌디한 옷들도 정말 많고, 이 옷은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입어도 예쁘거든요. 그런데 골프복은 조금 정형화돼 있어요. 이게 피케 카라에 바지 뭐 아니면 치마 되게 똑같은. 멀리서 보면 그냥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색깔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눈에 튀는 것도 많이 없고 대부분 무채색이 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알록달록한 게 사실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은 테니스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MZ세대들이 스포츠를 대하는 게 이 애정 사이클이 1년인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연애도 이 호르몬이 2년이라는데 스포츠 애정은 1년. 그래서 등산, 골프, 테니스가 1년 단위로 바뀌었어요, 실제. 그래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구매력이 옮겨가다 보니까 이들이 실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들이 원래 같았으면 야구만 막 발전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다양한 스포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두루두루 우리가 언제 테니스를 그렇게 해보겠어요. 맞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또 관심 옮겨가서 배구 인기다. 배구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 이 유행 사이클 자체가 짧기 때문에 관련 여러 가지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 매너. 근데 이 시장에 그냥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매너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실화인데 저도 골프에 나가본 사람으로서, 이 필드 나가본 사람으로서 이게 티오프라고 해서 4인 1조로 한 팀씩 나가는 게 7분에서 10분 단위로 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홀에 있다, 나의 앞팀은 두 번째 홀에 있어요. 그러니까 홀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매너에 대해서 모르는 일부, 정말 일부 MZ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 크게 틀으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막 전세 낸 것처럼. 그러면 앞뒤에 사람 자기 드라이버 칠 때 너무 신경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매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것도 싫어합니다. 골프장에서 한 번 갈 때 뽕을 뽑아야 되니까 계속 수차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 번만 것처럼. 그 갈아입고 찍고 하니까 뒷타임이 밀리는 거예요. 이거 역시 이제 매너가 조금 없었던 행동. 그래서 긍정 부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좀 면면히 따져봤더니 소위 자랑하기 좋은 스포츠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등산이나 골프나 테니스의 공통점은요, 테니스에 와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혼자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같이 간다 하더라도 나 혼자 주목받아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명산 정복했어 그럼 혼자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개인 플레이된 스포츠를 중심으로 먼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끌다가 요즘 테니스가 뜨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점은 2명이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엔데믹 기간으로 이제 동호회나 사람들 간의 만남이 있으면서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이동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가 실제 검색해보면요. 테니스 플러스 어린이 해서 테리니. 지금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요. 27만 건 정도 검색되고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라고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보면 게시물이 88만 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Z의 입장에 있어서는 골프는 고급 운동인데 테니스 역시도 같이 고급스럽다. 고급의 운동 중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골프 대비해서 한 번 소요하는 비용이나 시간, 장소 제약이 훨씬 테니스가 좋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MZ세대들이 이 테니스를 통해서 성취욕, 배움에 대한 성취욕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다양한 기술이나 동작을 배우면서 포핸드, 백핸드, 발리, 서브 배웠어 라고 해서 배울 때마다 인증하겠죠. 인스타에. 오늘은 포핸드를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성취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성취감에 대한 부분도 테니스의 매력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골프에 있어서의 정부 규제입니다. 이 골프가 피크 찍지 않았나라고 했던 우려 중에 또 하나가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체부에서 현재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이거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1999년부터 골프의 대중화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대중골프장은 가격을 좀 싸게 해줘야 돼 라고 해서 이 퍼블릭 골프장을 만들어주게 됐는데 회원제 골프랑 다르게 퍼블릭 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린피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문체부 이쪽 검토 방안에서는 10만 원대로 낮춰라. 근데 낮추지 않아? 그러면 그동안 너네들한테 줬던 세제 혜택 다 가져갈래. 실제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재산세 혜택인데요. 지금 퍼블릭 골프장은요, 재산세 0.2%, 회원제는 4%. 무려 차이가 20배 납니다. 근데 이거예요. 너네 10만 원대로 그린피 깎을래? 아니면은 재산세 그냥 지금보다 20배 더 낼래. 그러니까 기존의 이 퍼블릭 골프장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도 수익성은 악화된다. 실제 대중골프장은요, 한번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했다.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도 필드, 이 산업계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골프 시장이 정점을 찍고 빠지는 게 아닌가. 이거는 지금 투자 심리 관련되는 내용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트렌드가 등산에서 골프로, 골프에서 테니스로 이동하는 거는 맞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티몬의 이유 있는 또는 이유 없는 추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티몬이 지금 이커머스, 소셜 커머스의 1세대로서 엄청나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았다가 지금 갑자기 팍 떨어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